오늘 일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 의원 재선으로 화성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태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 도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김태영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재선으로 11대 경기도의회 활동 쭉 이어가게 되셨는데 네. 초선 때, 재선 때 마음가짐이 많이 다릅니까? 어때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의원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초선 때는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선이 됐으면 이제 좀 더 책임감 있고 우리 지역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신 거 보면은 법안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재선이 되면은 넓은 관점에서 보이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재선돼서 요새 제가 좀 관심 갖고 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주거복지, 특히 그 청년들 그 중에서도 아마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립준비 청년이라고요. 그 보호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나오는 그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탈시설 청년 그렇게 했는데 용어를 좀 정리해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사회에서 이제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그런 걸로 좀 계기를 삼아서 이제 청년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또 요새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수소에너지 사용 촉진을 좀 이번 재선되면서 좀 더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나요? 솔직히 이번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예, 그 초선일 때는 대표 발의 한 22건을 한 것 같고 이번 재선돼서 11대 현재까지는 4건 대표 발의했습니다. 속도는 지난번하고 비슷하네요. 지금처럼 가면. 예. 네. 지금 그리고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지역구 당연히 챙기고 계실 거고 상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활동하시고 수소산업위원회 활동하시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인구정책조정위원, 그리고 행복화성 일자리위원, 화성혁신교육포럼위원 이거 다 언제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해서 걱정이고요. 앞으로도 또 소홀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은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4월 말 기준에 돼서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은 이제 그만하게끔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만의 동력, 에너지, 원천 이런 거 어떤 거라고 꼽으십니까? 저만의 거는 아니고요. 예. 아마 모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주민들, 경기도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거운동 하면서부터 또 평상시에 만났고 했던 주민분들께 드리는 약속, 정치인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 드리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종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중에 지역구 일도 있고, 경기도 차원의 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워라밸 많이 챙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의원님은 그런 워라밸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시나요? 좀 챙기면서 하세요? 써야죠.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좀 미안한 게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해져.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특히 이제 집사람은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은 쉬고 그쵸, 그런 생활을 예. 바라고 있는데 정치란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주말도 없고 밤늦게까지도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많이 미안합니다 가족에게.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어요. 언제까지 정치할 거야?
집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과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갖고 일단 뭐 대선 됐으니까 현재 임기는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 솔직히 집사람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아, 가족들이 가장 좀 힘들죠 또. 예. 예, 많이 힘들어서 미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좀 힘줘서 알아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 내에서 전세 사기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 돈의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 예, 이거 좀 먼저 하나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위원장 맡고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아, 예. 예, 말씀하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 이제 동료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구성 결의안을 지금 내서 아마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려고. 아하, 예. 이게 뭐 민주당만의 문제, 뭐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진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향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그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양당이 합의가 되셔서 예. 아마 이번 회기 전에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뭐 의회에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위원으로 좀 참석을 해서 같이 좀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고요. 예. 뭐 특별히 요새 뭐 계속 제 지역구가 문제가 돼서 저희 당 차원에서도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참 뭐 피해가 정말 뭐 강서구 혹은 인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가장 아쉬운 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내 보증금 그쵸. 먼저 구제를 먼저 받고 예. 나중에 정부에서 회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요구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장의 돈이 문제니까요. 예, 그렇죠. 뭐 그분들에도 뭐 전 재산이 묶여 있는 건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 특별법에서 뭐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안정적인 주거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 등등 금융 지원들을 통해서 좀 일단은 현재는 주거를 좀 안정화하지 당장 내쫓기거나 그런 거는 좀 면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이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재산도 지켜드려야 되는 게 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늘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나오는 게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인지 그렇죠. 혹은 뭐 사회적 문제인지 이 부분인데 의원님은 조금 더 사회적 문제 쪽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네요. 이게 뭐 저도 반성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저금리 기조 그러다 뭐 이제 주거 안정화돼서 뭐 전세자금도 대출도 많이 하고 뭐 이제 뭐 그 법인 임대업자 사업도 장려를 하고 등록을 하고 막 그래서 좀 이게 좀 갑자기 이제 뭐 그 자금 조달이 좀 많이 쉬웠던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좀 많이 풀어줬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세 보증금도 이제 같이 상승했는데 이제 최근에 맞아서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또 일부의 약간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좀 거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통해서 매입한 것 다시 임대를 놓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좀 떼일 그런 게 처한 위치가 돼서 특히 뭐 정치권에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과연 진작에 미래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미 일은 벌어지고 또 아쉽게 목숨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 지역구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좀 일단 반성을 하고 이제 빨리 해결하고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나온 피해자분들을 돌볼 방안도 모색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래서 최근에 전세보증금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이름이 좀 긴데. 좀 길어요. 이게 어떤 취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법률 용어가 되니까 이제 조례 제목이 좀 긴데요.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증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허그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런 상품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네. 그래서 보험을 들려면은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험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 예. 근데 근데 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뭐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그 조례를 제정을 발의를 한 이유가 예. 이번 그 전세 피해자분들과 이제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보증보험만 드러났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만 드러났으면은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일단 먼저 허그에서 자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고 예. 허그가 집주인하고 구상권 등등이나 뭐 행사를 해서 그 이제 먼저 반환해준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는 구조인데 네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이 보증료, 보험료가 일회성으로 소멸이 돼요. 그렇죠. 예. 네, 한 번 내고 소멸되는 거니 그게 또 아까운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다. 그런 경우가 그 있죠. 금액 자체도 부담돼서 못 드시는 부분도 있고. 네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좀 경기도가 이제 어느 일정 규모 이제 주거 취약계층들을 좀 대상으로 청년이나 좀 약간만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런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에 모은 재산들을 좀 보호해 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할 때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괜찮겠지 뭐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라면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괜히 일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거 안 들어도 돼. 뭐 여기 뭐 전세 잘 빠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대상이나 아니면 보험료 뭐 지원 액수 이런 거 제한이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은 좀 그걸 뭐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재산 뭐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금액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수정도 가능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전세 보증금이 너무 큰 금액이면 이제 뭐 아무래도 부동산 규모도 커지고 막 그럴 때는 그렇죠. 예. 그 과연 그분들이 주거 취약계층이냐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금액으로는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 분위도 좀 따져봐서 고소득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자체적으로 보증료 내고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위소득 이하 정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경기도가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더니 그 2억 정도의 보증금인 경우에 보증료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건당.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데 한 30만 원에서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이 전세 계약한 거를 약 통계적으로 한 그 2억 정도 미만 규모가 한 10만 건 정도?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금액이 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우리 지사께서도 경기도가 이제 기회의 경기, 기회를 제공하겠다. 주거 안정의 기회를 경기도는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좀 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뭐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경기도 집행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계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뭐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이제 처리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원칙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뭐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에서 피해가 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같이 또 자립 준비 청년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도우미 사업도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경기도 소속의 공인중개사 협회 그 각 지회 회장님들이 대표가 되셔서 이제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 아무래도 청년층에서도 이런 부동산 계약하는 게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와중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뭐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보증하는 그 중개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중개사분들이 책임지고 중개를 해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셔갖고 예. 얼마 전에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경기도하고 네. 예. 경기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동산을 구할 때는 책임 중개해 주시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검증된 분들한테 도움을 그렇죠. 받을 수 있도록. 네,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예, 네. 좋습니다. 환경 문제 앞서서 관심 많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예전에 인터뷰 찾아보니까 미스터 수소라고도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좀 약간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예. 아까 이제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는 계속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위주의 이제 에너지 사업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잘 아시겠지만 점점 만년설이 없어지고 이상 고온 현상과 폭우 또 이제 빙하도 녹아서 없어지고 그런 기후 문제, 기후 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저는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한 지금까지 에너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거를 빨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수소를 대안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치기 어린 말씀으로 미스터 수소가 되고 싶다고 한번 인터뷰한 경험이 있는데 예.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소 관련해서는 그런데 조금 뭐랄까요? 회의적인 시각 혹은 비관적인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 예. 원자폭탄, 수소폭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그러던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수소하고 그 폭탄에 무기로 들어가는 수소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로 수소 폭탄에 들어가는 수소는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해서 아마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된 그런 물질에서 발생하는 거니라 그 자연상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시켜서 쓰는 수소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제 일부러 채취하거나 지금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예. 수소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은 또 이게 도입 초기니까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인프라가 구축이 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충전소가 아직 많이 없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차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예. 일단 수소 저도 이건 좀 의란된 말인데 수소차 사용하고 있는데. 예, 수소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좀 불편한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차 좋고 친환경적이고. 주변에 충전소가 있나요? 네. 네? 그 주변에 충전소가? 예, 경기도에 충전소가 많이 생겼고요.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 조금만 찾아가면 전국적으로도 점차적으로도 이제 중앙정부나 아니면 여러 지자체에서도 수소 충전소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거라 전기 충전소만큼은 안 되겠지만 현재도 조금만 불편함, 조금만 더 근거리로 이동을 하면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이제 끝으로 예, 도민분들,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4년 초선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진짜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정치 시작했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저희 동탄 신도시 그 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 좀 적극적으로 에너지화해서 산업과 생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정책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